학교교실의 현장 연구 방법 입문 2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약간의 불안감과 또 많은 혼란 속에서 시작된 이번 학기가 어느덧 종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한 학기를 보내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오늘로써 이번 학기 강의는 끝이 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저에게 질문을 해도 좋고 와이색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또 사실 이 수업은 원래 그 현장 연구를 직접 여러분들이 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이론과 그 스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현장 연구 방법과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인 만큼 좀 가벼운 기분으로 예전에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떠한 현장 연구들을 했는지를 소개를 하고 또 말미에는 이러한 현장 연구가 어떠한 그 영향력 있는 그러한 연구물로 공유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들 선배들이 한 현장 연구를 한 9개 정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그냥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기 바라고요. 또 현장 연구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주제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앞으로 또 어떠한 현장 연구라든지 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했을 때 어떤 주제를 떠올릴 수 있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그 슬라이드마다 나오는 그런 참신한 주제와 또 이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할 현장 연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 겁니다만 그 공간에 대한 그런 연구죠. 그래서 이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인간들은 어떤 식으로 공간을 배열을 하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가 라는 것을 주제 삼아서 그렇게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 현장에서 그 생활하고 또 그 여러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활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그런 현장 연구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현장 연구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많지만 실제로 만나거나 대화해 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생활이 어떠한지,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데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쉽게 갖고 있는 그러한 선입견이라든지 편견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현장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현장 연구도 장소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서울 안에 있는 작은 중국이라고 불리우는 광진구 자양 사동에 있는 그 중국 문화의 거리를 방문을 하고, 그 안에서 그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고, 또 왜 이러한 그 독특한 중국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거리와 공간이 만들어졌는지를 탐색을 해본 그런 현장 연구였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렇게 그 연구자들이 제시한 것처럼 이미지의 공간과 생활의 공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거를 직접 가서 체험을 하면서 깨닫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의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이 어떠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거기에 모여서 살 것이다, 그러한 그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은 생활의 공간은 그냥 실제 그 일상들을 영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그런 그 하나의 장소로 여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의 가능성을 엿본다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큰 어떤 거대 목표이고요. 사실은 아주 미시적으로 이런 일상의 공간이지만 독특함을 지닌 그런 곳이 실제로 가서 보았을 때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핀 그런 현장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식당에 가서 그 전통 음식도 먹고, 여기서는 중국 그 꼬치구이죠. 또 직접 먹고 그러니까 오감을 다 동원해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한 그런 현장 연구 보고서를 완성을 했었습니다. 네, 학교 차원의 연구전이 있다면은 학과 차원의 연구전도 있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과 간의 연구전은 제가 학부를 다녔던 80년대 때부터도 쭉 굉장히 열심히들 참여한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참고로 내가 다녔던 4년 동안에 우리 학과는 4년 내내 고대한테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현장 연구에서는 그 애프터를 포커스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고전 자체의 그것보다도 이 행사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 어울림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그 회식 장소에서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저 파란색,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는 게 연대생, 고대생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섞이게 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가. 그러니까 독특한 하나의 그 집단 내서의 역동, 이러한 것들을 순간순간 포착해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역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아주 미시적으로 설명한 그러한 현장 연구였습니다. 네, 그 팬덤이라는 그 용어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죠. 뭐 팬덤이라든지 덕질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이 떠도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5명의 학생들이 그 학실방 수강생들이 그 이러한 팬 활동을 굉장히 열렬히 하는 그러한 그 대상들을 찾아서 그 연예 기획사 중심으로 그 어떠한 학생들이 와서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와서 이 소위 말하자면 덕질을 하기 위한 그런 그 과정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또 왜 여기에 몰입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만족감을 얻는가 뭐 전반적인 팬 문화와 관련해서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접근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렇게 서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그 어떤 그 집단적인 행동 또는 어떤 행동적인 특성을 보이는 대상들에 대해서 궁금할 때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 말고도 또 그 이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연구의 그 묘미를 잘 살렸던 그러한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주를 대할 때 이게 뭐 굉장히 좀 미신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그냥 뭐 사주가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그 심심풀이로 본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주 카페에서 실제 사주 풀이를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나름대로의 그 논리라든지 그 짜임새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학술적으로 충분히 탐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사주풀이에 또 열광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재미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뭐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사주에 대해 그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사주 카페라는 그러니까 사주와 카페라는 그 조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뭐 사회상의 한 단면으로도 이러한 그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또 다른 새로운 뭐 문화적인 독특함을 창출해내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직접 그 사주 카페에 가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과 인터뷰도 하고 사주 풀이를 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사주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 하나의 뭐 문화 현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한 현장 연구였습니다. 다음은 해화동에 있는 그 해화성당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뭐 주일날 미사가 특정 시간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을 위한 그러한 그 영어로 미사를 진행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주로 제일 많이 참석하는 교인들은 필리핀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그 뭐 필리핀인들을 위한 미사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미사입니다. 근데 그냥 뭐 전통적으로 필리핀 그 신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파생해서 그 일대에서 그 당일날 필리핀 장도 서고 또 주한 필리핀인들의 그러한 그 모임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장이 섰다가 사라지듯이 또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듯이 이러한 독특한 공간적인 그 요소들을 갖춘 그리고 또 필리핀인들이 모인다는 그러한 또 우리가 궁금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춘 그런 그 현장 연구였고요. 또 그 직접 여기 이 미사에 참석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필리핀인들이 교우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종교 집단이지만 또 문화 집단이고 또 그 외국이라는 낯선 곳에서의 또 하나의 그 커뮤니티를 이루어가는 모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알아보고 또 재미있는 일화들도 곁들여서 소개했던 그런 현장 연구였습니다. 네, 다음은 굉장히 그 총체적인 인류학적인 연구에 제일 가까운 그러한 현장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연구 중에서 내가 점수를 제일 많이 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여러 다방면으로 연구를 열심히 했고 또 그 연구 결론을 굉장히 의미 있게 이끌어냈다고 보았던 그런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한 그 연구원들은 성미산 마을이라는 곳, 우리 연대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위치에 있는 도시 속의 하나의 그 생태 공동체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대안학교, 마을극장, 공동주택, 생협, 마을 가게 일일이 다 방문하고 관찰하고 또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그야말로 좀 제대로 된 현지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 기말 과제이기 때문에 했다기보다 정말 이 조원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궁금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살고 또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살고 또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점점 서로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그 대도시 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또 그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굉장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또 정리를 한 굉장히 훌륭한 그런 현장 연구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그 학생들의 현장 연구는 뭐 제목을 굉장히 거창하게 성형의 메카 압구정을 했는데요. 압구정동에는 뭐 물론 다른 좋은 시설들도 많습니다. 근데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죠. 압도적으로 그 단위 면적당 제일 많은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장소로 봤을 때 이제 왜 이렇게 이 지역이 성형의 메카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자본주의적인 욕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근저에 있는 이러한 하나의 전문직이
군집되어서 형성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성형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또 그 아름다움, 또 미의 기준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다 한번 짚어보는 그러한 현장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이곳에 가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고 또 그 성형외과 직접 방문을 해서 아마 한 명은 성형 상담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 현장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 의욕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만 아마도 이 연구를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격적인 연구로 발전시킨다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윤리 면에서 뭐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구자가 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주제이지만 또 이러한 그 수업 시간에 그런 현장 연구 과제로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그 결과들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어서 잘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이런 현장 연구들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공감되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사회상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구물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 두 권의 책 모두 그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책들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책은 2018년에 아마 출간된 걸로 상당히 최근이고요. 우선 그 왼쪽에 있는 책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 얼굴 사진의 상단에 있는 분이 그 집필하신 분이고요. 조나선 겉스컬인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그 영문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영문학 수업을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있는데 그게 이제 도시 안에 있는 대학이라서 미국 대학들은 여러분들도 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학교의 그 경계와 뭐 도시와 이렇게 그러한 뚜렷한 경계선이 없는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냥 시내 안에 건물들이 학교 건물이라고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뭐 연세 교정 같이 이렇게 쭉 삥 둘러서 여기는 연세대학교 영역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뭐랄까 이게 딱 그 구획 지어진 그러한 형태의 캠퍼스가 아니라 미국은 특히 도시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 안에 막 일반 그 국도가 막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뭐 건물이 흩어진 상태로 그 안에 그 건물에 대한 운영권만 대학이 갖고 나머지 그 길이라든지 인도 이런 거는 또 도시에서 관리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장황해졌는데 이 그 조나선 거철이라는 이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하시면서 매일 그 출퇴근을 하시던 연구실이 아마 2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2층인데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 어떠한 상업시설이 있었냐면은
그 격투기를 가르쳐주는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그 도장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샌드백도 치고 스파링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매일매일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언뜻 든 생각이, 이분은 이제 문학 전공인데요. 언뜻 든 생각이 저 사람들은 뭐 다른 운동도 많을 건데 왜 굳이 이런 폭력적인 그 운동을 하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격투기의 그런 뭐 어떤 그 궁극적인 그 표현 양식은 뭐 공격과 방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력적인 양상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걸 이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궁금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창문 넘어서 보이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운동하는 모습, 그리고 또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이게 폭력을 하나의 그 글쎄요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싸울 수 있는 상태로 몸을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은 현장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의 현장 연구라는 것은 직접 그 도장에 등록을 하고 그 싸움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종합 격투기를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배우다 보니까 그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냥 배운 게 아니라 목표의식이 없으면 사실 뭐 무엇이든지 간에 배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목표가 여러분들 중에서 뭐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UFC라고 들어봤어요?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그래서 UFC에서 우리나라에는 뭐 스턴건 김동현이라든지 코리안 좀비 정찬성과 같은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은 뭐 나이도 뭐 40 안 바뀐 그 나이에 종합격투기를 배워서 자신의 목표는 실제 경기에 나가서 1라운드를 버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가 아마 5분씩 해서 그 3라운드로 아마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종합격투기는 문외한이라서. 아무튼 1라운드를 버티는 게 자기의 목표이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부제 같이 Why Men Fight and Why We Like to Watch예요. 그러니까 The Professor in the Cage. 그러니까 케이지라는 것은 그 옥타곤이라고 그러죠. 그 격투기를 하는 그 장소. 그러니까 그 링이 아니라 옛날에는 뭐 박싱 같은 거 링이라면은 옥타곤은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장소죠. 도망갈 수 없게끔 그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케이지 안에 교수 자기 자신을 지칭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학술적으로 직접 이 모든 과정을 체험을 해보니까 인간의 폭력성이란 무엇인가? 왜 남자들, 특히 남자들, 뭐 여자들도 UFC에 그 참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인간 근원의 그 폭력성이 무엇인가? 그것도 왜 그거를 막 굳이 돈을 지불하면서 구경거리를 보려 하는가? 그러니까 인간 내면의 그 폭력성에 대한 그러니까 합법적인 폭력이죠. 이러한 경기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학술적으로 발견을 하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실제 경기에 나서서 그 목표가 1라운드를 버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4분도 안 되어서 KO로 완전히 그냥 턱 한 방 얻어맞고 이렇게 들것에 실려 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그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써 그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를 하고 또 그 궁금증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 인간 본연의 그런 폭력성이라든지 그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학술적인 그 연구를 한 사례죠. 오른쪽에 있는 책은 이브 이유잉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교육사회학자이시고요.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고 또 이런 사회과학 연구뿐만이 아니라 시도 쓰고 또 미국의 주요 잡지들의 기고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블로그 팔로워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굉장히 집필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교육학 쪽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셨는데요. 시카고에 있는 그 남부 시카고죠. 남부 시카고의 학교들이 폐쇄되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남부 시카고라고 그러면은 그 시카고라는 도시를 보면은 그게 남부와 북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중앙에 그 시티 다운타운이 있죠. 근데 북부는 주로 부촌들이 펼쳐져 있고요. 쭉 이렇게 시카고 북쪽으로 해서 운전해서 쭉 올라가면은 여기저기 부자 동네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남부로 가면은 공업 지역이고 또 흑인들 동네죠. 흑인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소득층 그 유색인종들의 그런 그 사는 밀집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이 나온 이유는 이 정부에서 그 어떤 정책을 펴게 됐냐면은 잘 운영을 못하고 학생들의 그 학력이 지속적으로 낮은 학교를 그 정리한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남부 시카고에 있는 여러 학교들, 그러니까 가난한 학교이니까 당연히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그런 그 빈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게 이러한 학교들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문을 닫는 게 정의로운 건가라는 질문으로 출발을 한 현장 연구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 시카고 남부에 있는 49개 그 공립 학교들이 실제로 폐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폐교 당하는 학교들이 과연 폐교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가를 사회 정의 차원에서 이분이 그 현장 연구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었죠. 그 관주도적인 결정 방식에서는 이들 학교가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그 학교라고 낙인을 찍은 거죠. 그 전형적인 그 신자유주의 그 관점에서 학교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자면은 모든 것이 그 실패해서 그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 이 지역에서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자 최후의 보루인 학교마저 문 닫는다면 정말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목소리들을 많이 냈습니다. 이처럼 그 현장 연구를 통해서 사회 정의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의 사회 정의를 점검을 하고 과연 우리는 그 최선의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데 대한 폭로성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상당한 임팩트가 있어서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럴듯한 논리로 만드는 정책이 가져오는 파장에 대한 반성을 많이 불러일으킨 그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책은 순수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책은 우리 사회 내에 어떤 정의라는 또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짚어내는 그런 사회 참여적인 그런 연구였죠. 그래서 현장 연구가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주제로 전개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주제로 발전시킬 수 있고 또 현장 연구를 뒷받침함으로써 그 메시지가 대중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죠. 네, 이것으로 이번 학기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26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얻어갔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보다도 많은 관점과 또 맥락을 이해를 하면서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한 가운데 본인들의 사고를 더 성숙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이 26번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은 저로서는 더없이 기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수업에 임해 주어서 감사하고요. 또 이번 학기를 끝으로 졸업해서 연세대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들에게는 졸업 축하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 또 앞으로 목표하는 바 꼭 달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이번 학기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